칼럼 생생 토크, 오늘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목이 정부는 공공기관 문제에 책임 없나? 제목에서 답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. 교수님, 그 공공기관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도 자체가 미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.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고,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은 법대로 놀고 실행은 이제 뭐 결국 오늘 나오겠지만 실제로 기관장이나 주요 임원을 뽑을 때 선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이런 일이 많죠. 먼저 선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벌어지는 일들은 다 합리화하는, 그러니까 선지명 후 검증 같은, 그렇다면 그 검증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.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, 뭐 오늘도 나오겠지만 뭐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선검증, 많은 인재를 모은 다음에 필요한, 거기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검증하고 거기서 뭐 3배수든 100배수든 된 분들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을 하는 가장 합리적인 건데 법에는 그렇게 잘 돼 있어요. 법에는 잘 되어 있다. 네,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상 먼저 특히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먼저 지명을 내락이라 그러죠. 그래서 해놓고 그 나머지 상당히 복잡한 절차는 사실은 그분을 뽑기 위한 요식행위, 많은 분들이 동원되고 많은 절차와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그 공원법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이 법이 그 법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그 실행화하는 단계에서 탈법은 아니에요. 탈법은 아니지만 그 법의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타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. 이런 것들이 매 정권마다 벌어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새 정권이 들어오면은 구정권의 분들을 단지 낙하산의 색깔만, 컬러만 바꾸는 식의, 그러면서 구정권에 있었던 분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, 용어는 다양합니다. 용어는 다양하고, 그 다음에 뭐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하는데, 결론은 아무래도 그 직위, 그 직책에 맞는 전문성 위주로 리더십과 전문성이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. 그 직위에 맞는 리더십과 전문성에 맞는 분을 모시면 되는 것인데, 그렇지 않은 일이 왕왕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권 초에는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,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, 교수님께서 이제 칼럼에서 대안 중에 하나로 좀 내부 인사 승진을 좀 많이 좀 늘려보자,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, 그렇게 되면 좀 이 문제가 좀 완화될까요?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100% 완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제 그 이유는,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좀 미신이라고 할까,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A라는 주요 공공기관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크게 뭐 능력이 별로 없고, 다른 데서 좀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걸 갖고 온 분이 그 자리에 와야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, 그 조직의 문제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? 다만 또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. 소위 말하면 우리 같으면 뭐 영어로 쳐서 죄송하지만 미까 이런 표현, 이런 분들이 와야.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. 뭐냐면
제대로 된 절차와 합리적인 이 규정과 이거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외부에서 온 뭐 정치적인 역량 있는 분이 예산을 많이 따오고 해결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안에서 정말 일생을 바친 분들은 일생 바친 분들은 무능한 분이냐 그렇다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? 좀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부 임용에 또 이런 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리더십도 교육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임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정권초마다 칼날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물갈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리더십에 또 아내분들은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적응할 때쯤 되면 세 분이 또 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구조를 우리가 계속 매 5년마다 반복을 해야 되겠느냐. 그 고리를 한번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 낙하산 문제 관련해서 네. 이제 과연 낙하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, 그러니까 네.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. 네.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지, 그럼 다른 나라들은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.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은 역관제라는 말이 미국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의 주제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한 28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정치적 임용이 필요한 제가 오늘 구체적인 기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새로운 정권과 여러 가지가 맞아야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. 틀림없이. 우리가 국책 무슨 기관 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관조차도 꼭 코드나 국정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느냐가 문제거든요. 왜 선진 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요국 대사에서도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아주 친밀하지만은 이 공직의 이런 그 커리어하고는 상관없는 분 내보내기도 해요. 근데 그거에서 문제 안 삼는다 이거예요. 그 포인트는 필요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을 굉장히 그 사회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싹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서까지 쫙 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관료들은 전리품 나눠주듯이 그렇죠.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너무 또 이 좀 그 5년 주기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이게 형식화 이게 좀 되다 보니까는 대강 언제쯤은 무슨 뉴스가 나오겠구나. 매돌이면 뭐 차관 인사 끝나면 뭐 이런 식의 그 프로토콜이 너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실제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장 바뀔 때까지 뭐 손을 놓는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또 오늘 좋은 말씀인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에 아주 특수한 용어가 있죠. 대리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복대리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거냐면 정부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다만 관료들에게 또는 정치권이든 이게 위임한 거란 말이에요. 대리인에게. 근데 그 대리인의 대리인이 공공기관이죠.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대리인이 돼도 진짜 주인인 국민의 의사하고 유리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중앙정부다, 뭐 지방공사도 있으니까 지방정부다. 그러면은 국민, 시민의 대리인의 또 대리인이 얼마나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것인가,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인가.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,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가끔 이런 표현 쓰시는 분 혹시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는데
이런 거 사용하시잖아요. 어디에 제가 예산을 좀 들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예. 해요. 뭐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. 그 한정된 또 위임된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런 것이 바로 중앙정부도 그런데 그들의 또 대리인 이분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일을 할 것인가. 과연 진짜 주인인 주인의 주인이죠. 그러니까 그죠?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인의 주인들의 의사는 얼마나 고민할까.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 정권성 사업들이 있잖아요. 네. 과거 같으면 4대 강이라든지 뭐 정권마다 특수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동원됐던 기관장이나 기관들이 꼭 맨 처음 이런 이 이슈에 등장하거든요. 그렇다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누구의 책임인지도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맞습니다. 소위 그림자 부채라고도 하죠. 네.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것을 이제 공공기관에게 떠넘기면서 공기업 부채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.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지금 그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. 이런 거거든요. 어떤 특정 그냥 한국전략을 합시다. 왜 이렇게 그러냐? 우리 잘못 아니다. 거기서 요금 못 올리게 하고 거기서 이런 규제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핑퐁이거든요. 핑퐁.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쓴 칼럼에서 제시한 것이 왜 우리가 감독청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거예요. 그렇다면은 진짜 감독하냐 이거예요. 감독이 아니라 각종 굳은 일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도 이제 4월, 5월 뭐 해갖고서는 지금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에 그 순위 발표할 때 가로치고 거기에 감독기관의 명칭을 병기하는 걸 전 제안하는 거예요.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요. 그랬을 때 어떤 특징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어떤 특징. 그러면 그분들은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. 그러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책임과 각종 굳은 일을 전가받으면은 이 양반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라고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.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정부도 책임이 없다 그러고 공공기관도 책임이 없다 그럴 때 멍드는 건 국민이다.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. 네.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경영평가, 네. 공기업 경영평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그 지금 경평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네, 기관을 평가하고 기관장을 평가하고. 네.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엉망인데 기관장이 높은 성과를 받는 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. 네.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? 이제 이렇게 되죠. 기관장은 기관장 평가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다음에 오래 계실 분들은 기관 평가에만 또 자기 인센티브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분리하는 거에는 뭐냐면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같은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기관장 평가가 좋고 기관 평가가 나쁠 때에는 논리 구조가 우리 리더는 이렇게 훌륭한데 그 양반의 리더십의 영향이 아직은 침투되지 못했다라고 굳이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. 근데 만일 그 반대일 경우에 기관장 평가는 상당히 나쁜데 기관 평가를 좋을 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. 그리고 또 정치권이나 정권 차원에서는 기관장 평가 결과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냐면 선택적으로 사용해 버립니다. 잘 봐야 될 분에게만 그 결과를 또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
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그럼 경평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통합해라 다시. 그거보다는 기관장평가의 각종 평가 인덱스를 기관장이 정말로 실질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로 국한하나.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기관장 평가, 기관 평가를 그랬을 때 조금 타당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. 지금 또 다시 통합하게 되면 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그 경평 결과에 뭐 이번에는 박 대통령께서 그 경평 결과는 많이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것이 또 얼마나 또 적용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또 선택적으로 적용됐을 때 또 만약 역산제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. 그럴 경우에 나가셔야 될 분들과 그걸 또 연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간단한 평가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항상 5년마다 발생하는 일은 우리가 일부 언론처럼 너무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또 싹 사라지는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부채도 엄청나고 뭐 460 몇 조 같은 엄청나잖아요. 그러면 공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공 부분 전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. 지금.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복대리인의 문제라든지 또 경영평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공론에 좀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꼭 정권 초기 낙하산 뭐 이럴 때 반짝 뜹니다. 이 이슈가. 그러다가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 잡으면 이제 조용해져요. 한 찬바람 불면 또 싹 사그라들어요.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어져요. 그렇습니다. 그 공기업 경영평가 같은 경우 지금 한 5단계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예전에도 항상 나왔던 지적이 공기업 경영평가 이제 가장 최하위 등급이면 해임권이잖아요. 네. 근데 해임권이 하는 기관들 보면 정말 힘이 없는 기관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. 네. 하나는 이제 그런 좀 비판이 있었고, 네. 또 하나는 이제 공기업 성과급 문제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데, 그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되는데, 그게 경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경평 내에서 그 적자를 보는 그 적자를 봄으로써 까지는 점수는 한 5점?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확실히 물론 있고 이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다. 평가 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. 근데 적자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저희가 좀 해야 될지.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를 계속 동일하게 비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부채의 증가율 같은 것이 그 전체 평가에서 미치는, 지금 부채 문제가 워낙 노정이 되고 있으니까 부채액이 아니라 부채의 증가율 같은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, 경영평가의 인덱스로 더 웨이트를 중요성을 상당히 높이고 증가율이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감독기관의 평가를 뭐 연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래야 그분들이 함부로 전가를 안 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동일한 얘기의 반복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성과가 이렇게 나쁜 거, 결국은 이 공기업이다 공단이다 할 경우에 일단 공공성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. 그렇지만 또 수익성도,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공단은 조금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의 평가 요소로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훨씬 높이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
감독청 평가에도 이 결과를 연계시켜 버리게 되면은 함부로 전가도 못할 것이고 함부로 굳은 일도 그대로 전가하지 못할 것이고 거꾸로 공공기관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. 요금 못 올리게 한 어디 책임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우리한테 전가한 뭐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적자지만 인센티브와 월급은 올려야 되겠다는 말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확실히 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. 정말 핵심인 것 네. 같습니다.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. 네, 오늘 한성대 이창원 교수님 모시고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. 역시 짧은 시간 안에 A부터 Z까지 정확히 좀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생생 칼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